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이어가겠습니다. 전일 시장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얘기는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한 궁금증 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부터 027-4875, 027-4875로 전화 주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간단하게 코멘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조성우 과장님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시장의 키워드 주제로 만나볼게요. 네, 유동성 시대에 지금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거의 5% 가까이 빠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패닉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부에서도 살짝 얘기를 나누기는 했었는데 시장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가 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저도 아차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최근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사실 어제 하락은 그냥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완벽한 하락이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그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무언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제는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일단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키워드로 제시해드렸던 삼성전자 외국인 환율 이 삼각함수가 정확히 우리가 바라는 반대 방향으로 빗나가 버렸고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을 했죠. 거기에다가 어제 코스피가 하락도 하락이지만 상승 종목이 79개에 불과했고 하락 종목이 800개가 넘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10배 이상 많아버리는 정말 압도적인 그런 하락세를 보여줬죠. 뭐 모든 업종에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렇다 할 소남매조차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전에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오르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는 그조차 보이지 않아서 코스피가 최근 5일 동안 4.5% 하락하면서 자 21선을 다시 이탈하면서 지금 추세를 훼손을 시켜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시장에서는 왜 빠지냐 뭐 많은 물음들이 있었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둔 네. 그런 그런 관망 심리가 지금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해하기엔 최근의 하락이 너무 거세고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면밀히 제가 놓친 것은 없는지 좀 시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좀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겼던 그 이슈가 시장에 좀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추정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은 확실히 유동성이 떠받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유동성에 분명히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최근에 2개가 있었어요. 그거를 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네. 사실 9월 16일 날 FOMC가 끝났을 때 연준은 충분히 비둘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은 왜 돈을 더 안 풀어주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분명히 가졌던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제 난세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고 또 수많은 개별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 대비 좀 견조했던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제 바로 나온 이슈인데 글로벌 대형은행의 불법 거래 폭로가 불거지면서 사실 은행주들이 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제 하락에 좀 저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설해 드리냐면 네. 일단 연준에서 추가적인 유동성에 대한 시그널을 지금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시장에 일단 충분히 풀어놨다고 난 생각하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 뭘 좀 해봐라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말은 뭐 추가적인 지원 뭐 아끼지 않겠다라고 필요하다면 얘기했는데 준다고 했지 지금 준 건 아닌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시장은 지금 내놔라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줬던 상황에서 살짝 시장이 조금은 실망하는 기색이었는데 이 대형은행의 불법 거래,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금융 제재를 받는 이제 북한이 미국의 은행을 통해서 뭐 2천억 달러 규모의 뭐 돈 세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터지면서 은행주가 좀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자.
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느 창구를 통해서 풀리게 되죠? 바로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행에서 불법 거래 의혹이 터졌다 그러면 그럼 시장에 그나마 풀려 있는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또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돈을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명히 그런 유동성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런 유동성들이 물론 불법 거래에 연루돼 있다라는 아무런 정황이나 증거는 없지만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일단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어제 사실은 외국인의 좀 현선물에 좀 강한 매도를 불러왔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기관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펀드 환매예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기관 매매 원칙을 우리는 딱히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네. 뭐 매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있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휴 이전에는 좀 기관들은 뭐 전통적으로 좀 규모를 매도를 좀 하는 뭐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유동성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분명히 단기적으로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다, 뭐 LG화학의 뭐 분할 이슈다, 뭐 신풍제약의 뭐 자사주 이슈다. 너무 개별 이슈들 중에 강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 밑에 조금 묻혀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이 빠질 때 왜 빠지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명쾌한 이유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왜 빠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가 나오는데 왜 빠지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하락이 지속된다면 공포심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볼 때는 이제 그런 영향이 분명히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고 이것이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은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 이슈가 길게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의구심이 또 다시 불거진다면은 시장의 상승 탄력은 훨씬 더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빠질 때는 과하게 빠지지만 또 추석 연휴나 대선을 앞둔 그런 관망 심리 때문에 올라갈 때는 그 상승 강도가 반등이 미미할 수도 그렇죠. 있다. 약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시그널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결국엔 기술주의 급락으로 고점에서 밀리던 나스닥 지수가 다시 반등 시도를 했는데 되밀린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추세를 이탈한 그 시점이 바로 FMC였다라는 거죠. FMC였다라는 점. 그러니까 시점상 묘해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해주면서 뭔가 좀 견조한 느낌을 보여줬지만 같은 기간 동안 4.5%가 좀 빠졌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 참고를 분명히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요 며칠 동안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객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 또 이제 담보 부족들도 좀 발생을 할 정도로 좀 약간 수급이 지금 엉켜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당분간 한 며칠 정도만큼은 뭐 좀 이제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다시 탐색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지금 이탈하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우리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어떻게 또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요즘 네. 시장이 흔들려서 저희 그 퍼스트 클래스 포트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크게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매일매일 말씀드리지 않지만 오늘 한번 점검을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뭐 다 보여드리자가 제 또 철학이기 때문에 뭐 사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또 점검을 해드리냐면 뭐 대체로 이제 이 나름의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만 일단 루멘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좀 AS에 드리려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건데 뭐 GS 리테일이나 AP 시스템 메일 유업은 아직 뭐 손절가까지는 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뭐 보유할 생각이지만 루멘스는 물론 손절가를 살짝 이탈해서 뭐 고민을 하자면 그냥 하루 더 지켜볼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루멘스는 포트에서 편출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손절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전 여전히 유효하게 보유할 생각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루멘스가 이제 편출이 되면서 우리 좀 종목 전술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전술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좀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간다고 판단했을 때 제가 루멘스를 좀 공격수로 편입을 했는데 일단 편출이 되면서 일단은 지금 세 종목
명만이 지금 포트에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소 좀 방어적인 쪽으로 좀 수비 라인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메일유업을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그 AP 시스템을 이제 중원에 이제 갖다 놓는 이런 전략.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좀 수비 포메이션으로 다시 좀 선회를 했고요. 당분간은 일단 공격 며칠 좀 위주의 봐야죠. 손흥민을 보기는 좀 힘들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내 골 넣고 싶죠. 뭐 저라고 하면 안 그러고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저도 그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첫 종목이 그래도 목표가 달성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아쉽게 좀 손절로 시작해서 뭐 조금 여러분들께 좀 송구한 마음도 들지만 어쨌건 그 시장은 영원히 열릴 것이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또 반드시 전 또 결과를 또 만들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또 저를 또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AP 시스템, GS 리테일 저희가 이제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 문의해 주신 분들 있으시고요. 추석까지 이제 시장 하락할까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RF세미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의 상담을 원하는 글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추후에 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시장 키워드로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면 좋을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퍼스트클래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